지혜 주머니를 찾아라. 지혜 주머니를 찾아라. 이제 인간 사다리를 만들려는 의미인데요. 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와 협력해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기를 코멘터리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헌팅하라. 우리가 이제 흔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이제 안개가 끼었거나 미국의 고속도로를 드라이브 하다 보면은 그 고속도로가 뭐 보통 평균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12차선에서 뭐 16차선 뭐 어마어마하게 이 도로가 넓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그 도로인데 운전 잘하시거나 운전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오셔서 차를 렌트하셔가지고 이 차를 가지고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한 재미를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비가 자주 안 오는데 거의 안 오죠. 그런데 이제 우기철이 겨울이 우기인데 우기 때 이제 잘못 비를 맞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여요. 뭐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올 때고 이런 중동부 같은데 중서부 같은데 비 올 때 그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다 불을 켰는데도 비상등이나 이런 걸 켰어도 바로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이게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격려를 좀 받고 누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면 상당히 위로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비약적인 성공을 하려고 그런다. 급성장을 하려고 그런다.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 주머니를 찾고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에 보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이 역사서죠. 역사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 뒤에는 반드시 지혜 주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에 보면은 뭐 조조도 나오고 뭐 유비 뭐 관우 뭐 장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혜 주머니가 누군가요? 예. 제갈공명이라든가 거기 이제 책사라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그 제후 옆에 항상 그 지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로서 또 자기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이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이걸 아마 체험을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멘토가 필요하구나. 나를 코멘트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격려를 보내줄 수 있는 그 멘토가 필요하다. 지혜 주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간 사다리를 통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가 필요한 건데요. 인생 파트너가 필요한 건데 인생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배우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노하우라 그럴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멘토는 지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고 또 뭔가 이 플러스 알파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 배려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사용할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멘토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그 마음을 만들어서 서로가 이제 원활하게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파트너 헌팅 작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멘토도 있어야 되고 내 동업자, 파트너도 필요한데
조금 역할이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이 파트너죠. 모두 통칭해서 총칭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내가 있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 파트너 헌팅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전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인연이 있는 그 인맥을 중심으로 일단 내가 아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야 되니까 인연이 있는 주변에 그 인맥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인맥의 우물을 그래서 이제 학연이라든가 뭐 회사 관계, 사연, 또 동네 같이 살았던 지연이라든가 또 가족 중심이 될 수도 있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인연이 있는 그 주변에 인맥의 우물을 파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심, 서로가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이 파트너로서 멘토와 이제 인생 파트너, 사업 파트너로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서 교류하고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인연이 있는 주변의 인맥의 우물을 파다가 보면은 이제 소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연관 있는 사람의 그 인간 신용장을 가지고서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지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헌팅하는 그런 작전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헌팅하라. 호감 센스를 가져라. 호감 센스가 있어야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첫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First impression.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장, 또 어떤 멘트를 하느냐, 또 그 사람의 이제 억양이라든가 뭐 제스처라든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3분 정도 내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래. 첫인상 그 형성되는 그 시간이 한 3분 정도, 3, 4분이면은 그 첫인상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받도록 이제 해줘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의 교제 리스트에 관심 리스트, 교제 리스트에 내 이름이 이제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과의 그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이라든가 고객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내와 이해심이 필요로 한다. 인내하고 이제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사귀어 보면 알아요. 이야기해 보면 알아요. 이런 식으로 뻣뻣하게 나갈 게 아니라 첫인상을 좋은 인상을 주면서 만날 때마다 내 자신의 그 인간됨을 상대방이 알고 깨닫게 되도록 인간됨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서로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날 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서 그 사람의 취미라든가 그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또 그 가정, 뭐 자녀가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나 준비를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좋아하게끔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상을 좋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흥미를 갖도록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호감 센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호감 센스가 있어야 이제 성공할 수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느낌이 좋은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호감 센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면 이 기본적인 호감 센스에 나만의 멋을 첨가해 나가야 된다. 이 호감 센스를 돋보이게 하려면 먼저 그 상대방의 눈을 공략을 해야 돼. 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첫눈에 반한다 그러잖아요. 첫눈에 반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 좋게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든 모습이나 인상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똑바른 자세가 이제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만나건 이제 서서 만나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이제 매너를 표하고 그런 제스처 같은 거나 자세를 좀 올바르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는다든가 또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문화가 이제 다리를 꼬고 앉는 거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 같은 거를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이 호감 센스로 나만의 멋을
첨가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인상 얘기할 때 그 복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복장.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넥타이 매고서 이렇게 그게 정장인데 요즘에는 이제 넥타이를 안 매고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어, 센스 있는 복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도시풍에 세련된 복장을 갖추는 게 좋겠죠. 사람 많은데 그냥 고무신을 신고 나온다든가 슬리퍼 신고서 그 옛날식으로 추리닝 바람에 사람 만나러 나온다 그러는데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안 되고 이 도시풍의 세련된 복장으로 센스 있는 그 매너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 잘못하면 상대방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얼굴이죠. 얼굴 표정. 그래서 이제 눈을 좀 이렇게 똑바로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생동감이 넘치고, 이제 가급적이면 웃는 얼굴이 좋은데, 또 이것도 잘못하면 또 비웃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느낌이나 이 분위기를 봐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가슴을 좀 피고 당당하게 이렇게 수그리고서 어, 고개를 저기 턱을 너무 내리 깔면은 상대방을 째려보는 것 같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좀 피고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서 사람과 만나는데 좋은 눈빛을 보내게 되면은 이 호감 센스를 통해서 만점을 얻게 될 겁니다. 호감 센스를 통해서 만남과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라. 만남의 연출을 잘 진행하라.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사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색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만나는 그 장소, 시간도 중요하죠. 시끄러운 데서 만나느냐 아니면은 이제 식사 시간을 끼고서 만나느냐. 그래서 이 장소의 분위기까지 생각해서 이 만남의 무대를 잘 연출한다 그러면은 이 최고의 미팅이 될 수가 있겠죠. 최고의 만남이.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효과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만남의 연출이 잘못되면은 계속되는 그 교제나 이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만날 때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한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고 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공통된 화제를 찾아서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저 사람은 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겉돌고 분위기가 어색하게 되면은 이야기 나누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그 장소가 사실 중요한데요. 장소. 어떤 장소를 택하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품성이나 이제 취미하고도 관련이 되는 건데 그냥 만났는데 저기 아무 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가까운 장소 아무 데나 간다 그러면 조금 더 무성의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선택할 때 장소에 대한 장소 배경에 대한 그 설명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명동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제 명동 돈가스 집이 명동에서 아주 유명한 집이니까 또 돈가스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잖아요. 그 점심 때는 돈가스를 먹으면서 좀 색다른 맛을 느껴보고자 직장인들이 돈가스 집을 많이 찾는데 이제 그런 배경 설명이라든가 여기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돈가스 집인데 여기서 이제 직접 1층에서는 직접 이렇게 돈가스를 만드는 그런 장면을 앉아서 볼 수도 있고 2층에서는 이제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이런 배경 설명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준비되고 성의 있는 그런 장소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사업차 만났던지 아니면 뭐 친구지간이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났던지 이 대화의 소재가 필요하잖아요. 대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대화의 소재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의 소재를 준비해서
어떤 특정 상대를 위한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관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자료를 준비했다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준비해서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 방법적인, 스타일적인 면도 좀 생각해 보고, 그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소재, 대화의 재료가 신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옛날 얘기, 그냥 사람 많은데 앉아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과거에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루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만남이라 그러면은 되게 이제 그 축구나 야구, 그다음에 군대 얘기 이런 거 얘기하면 저 별로 지루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항상 새로운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교제하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 나누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건 이제 자극이에요, 자극.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자극, 도전이라고 그러죠, 도전. 새로운, 도전 의식을 얻고 뭔가 그 에너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에너지. 활력. 근데 이제 평소에 만나는 사람만 이제 만나는 사람들, 이제 직장 관계로 만나거나 뭐 가족은 뭐 늘상 만나는 거니까 그 동네 주변이나 아는 사람 이렇게 평소에 어울리는 사람들만 같이 있다가 보면은 그 자극이 없고 그 루틴해지죠. 그냥 같은 생활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지루한 거야 삶이. 그리고 이제 활력도 생기질 않고 그런데 새로운 사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 만난다는 게 좀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제 편한 마음 누구를 만나든지 편하게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 만나게 되면 긴장해야 되니까 긴장하고 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또 사회생활을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했던 것만 계속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일한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바깥 세상에 단련이 되고 훈련이 돼야 새로운 거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거 자꾸 배우는데 익숙해야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의욕만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는 의욕만 있으면은 자기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이려고 그럴 게 아니라 공부하는 데도 이제 요령이 있죠, 노하우가.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 그것만 뽑아서 머릿속에다 저장을 해 놓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그 불가사리 아시죠? 불가사리. 그 불가사리가 뭐든지 다 먹어치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든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불가사리처럼 활력이 생기는 거죠. 내 자신이 지적인 영양분을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지적 무장을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적 무장을 위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작전의 명이 뭐냐면은, 작전 이름이 뭐냐면, 불가사리 작전이에요. 불가사리 작전.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체력, 돈, 이걸 투자를 하셔야 돼. 시간과, 정력과 돈, 이걸 투자하셔가지고, 자꾸 사람도 만나고, 모임에도 참여를 하고, 정보도 얻고, 강의도 듣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그래가지고 저쪽에 남쪽 지방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울까지 차를 타고 올라와서 자기가 원하는 강의도 듣고 자기가 그 갈급해하는 그런 지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또 그런 사람이 서울에 있다 그러면은 먼 거리지만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그 귀한 멘토 또 자기에게 영향력을 주고 자기의 그 인생에 그 모티브가 돼주는 그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 에너지를 전수받는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 대단하시죠? 우리 한번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근거리 가까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도 만나는 게 부담되고 뭐 만나봤자 돈 들 텐데 시간도 없고 만나서 또 식사 대접하다 보면 또 돈 깨진다고 그러는데 돈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 만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루함을 감수해야 되겠고 무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인생을.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순순히 말을 들으시고 시간과 체력과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 귀한 인생, 내일과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상대를 만나라. 늘 만나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그 손문이라고 있어요. 손문. 손문이 아주 좋은 말을 남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모두 7전8도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진취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활력이 넘치고 이왕 사는 거 좀 이렇게 힘차게 살면 좋잖아요. 아이고 나 힘들어. 이번 주는 아주 그냥 녹초가 됐어. 그냥 기진맥진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아. 계속 이런 소리만 할 게 아니라 참 이번 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뭔가 얻는 것도 많았고 참 기대가 된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되고 또 다음 달에 만날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또 무슨 에너지를 얻을까 이거 참 기대가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선한 인상을 주어라. 이 심리작전이 필요한데요. 사람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그 감정적으로 인간을 대하기 때문에 고도의 그 심리작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특별히 이제 고객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는데 고도의 심리작전. 그러니까 대화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정직하다, 나 정직한 사람이야, 나 순진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성격을 말로 설명하는 사람 중에 자신이 말한 그대로의 인격을 지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난 아주 순진한 사람이고 한번 뭘 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은 나중에 뒤끝이 안 좋은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고전적인 심리작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고전적인 심리작전인데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응용도 하시고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서 좀 이렇게 수정 보완하시면 아마 좋은 또 아이디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칭찬을 받을 만한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전혀 티를 내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 슬그머니 화제로 삼아도 좋고 또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자기는 그게 장점이 아니라 나는 단점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비추면서 자기 PR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슬쩍 운을 띄워보면은 상대방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러니까 상대의 우월감을 유도해내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동정심을 표현하면서 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호감을 갖는다. 근데 이런 방법은 조금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먹힐 때도 있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형편에 따라서 형편이나 환경이나 또 고객들의 그런 그 생각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수정 보완하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케이스 메소드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심리작전으로서 이제 고도의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난 말을 잘못해서 걱정이야. 내가 이제 한마디만 더 덧붙였으면 오해를 받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해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시키겠다고 근데 방법이 나빴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이제 푸념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상대방이 그러는 거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준다는 거죠. 이제 고도의 심리 작전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을 띄워주는 거죠. 상대방이 높은 상대방이 우위에 있게끔 해주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동정심이나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감을 나눈다는 거죠. 자, 이 케이스 메소드에서 이제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한 그 성실한 성격, 요게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게 PR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 나누는 상대방한테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도리어 그 반대의 좋은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다. 요런 그 고도의 그 심리 작전이죠,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한 상대에 대해서는 이제 강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감각적인 행동이나 지배적인 행동에는 이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다이나믹한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신선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맥의 우물을 찾아서 개발하라. 여러분에게 이 인맥을 확장시키려는 이 생각과 의욕이 있다고 하면은, 있기만 하면은 이 인맥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무궁무진하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생각과 의욕이 있다 그러면은 이 인재 우물 속에서 신호가 오는데, 그걸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의욕이 없는 사람은 신호가 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 낚시터에 가면 이제 그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놓고 있으면 신호가 오잖아요. 고기가 물을 때는. 근데 이거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거나 잡으려는 의욕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낚아채든지 그 고기 종류에 따라 이제 그 입질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의욕이 없고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잡는단 말이에요. 계속 있어서 또 딴청을 피우고 있다든가 그 찌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과 의욕이 있으면 인재의 우물 속에서 오는 신호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기회가 지금 막 계속해서 우리 앞을 지나고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느냐 잡느냐. 그래서 인재를 만들기 인맥을 구축하고 좋은 파트너, 인생의 좋은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민한 그런 필링으로 예민한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인재 우물에서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인재 우물에서 신호가 오면은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 신호가 학연 중심으로 이제 쉽게 우리 주변에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연 같은 학교 이게 출신들로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그런 이제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쉽고 빠른데 학연 중에서 이 파트너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이제 관심 있는 분야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데 분야는 다르지만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하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랜만에 연락해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소식이 좀 끊어졌는데 오랜만에 그 다시 이걸 되살려 가지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 그래서 이 명단이나 리스트 관리를 할 때는 이제 업종별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내일과 미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영역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업종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인물들, 선배나 후배 중에서 그 파트너가 될 만한 사람의 그 사람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집중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 학연에는 문제가 있는 게 내가 학창 시절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눈에 띄질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몰라주는 경우도 있죠. 나는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때는 이제 기죽을 필요는 없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서 학연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된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인맥의 우물을 찾아서 개발하라.
그래서 대개 이제 사람 만나게 되면 이 명함 교환하게 되죠.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명함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 이제 비즈니스 카드라고 그러죠. 오늘 강의 제목이 이제 명함의 법칙입니다. 명함의 법칙인데 어, 비즈니스 명함은 일종의 그 전단지와 같아요. 이제 찌라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전단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이 명함을 주면서 명함이라는 게 그냥 종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피하라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명함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런 현대 사회에 좀 걸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그 명함을 통해서 어떤 인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인상과 자극을 줘서 상대방이 나를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뿐인 명함, 이건 뭐 별로 보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받을 당시에는 인상을 크게 못 받았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도움을 찾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명함을 잘 갖고 있어야 돼. 명함 잘 갖고 있고 잘 보존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명함의 법칙.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준 명함을 잘 간직해서 그것을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인맥의 그 영역을 넓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명함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 업종별, 계통별 이래가지고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장차 할 일, 그 다음에 이제 인맥에 관한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즘 보니까 무슨 그 이런 저기 메모지 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틀 같은 게 이제 그런 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고무줄 같은 거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그걸 하나씩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묶어서. 뭐 하여튼 그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업종별, 계통별로 구분을 해놔라. 응? 그래서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할 사람, 뭐 저녁 언제든지 저녁 가능한 사람, 뭐 이 사람 만나도 소용은 없는데 이제 일하다가 필요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영역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명함 관리를 잘하면은 그 악전 고투 끝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 명함 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명함이 돈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명함이 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거야. 명함이 돈으로 변해갈 수 있다. 그래서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하고 그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면은 이 명함을 통해서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명함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나를 알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명함의 법칙. 명함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다. 중요한 명함은 삼켜버려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명함이라는 게 이제 이 사업할 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사람을 만날수록 명함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이제 명함의 법칙입니다. 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 여러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날짜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중요도 순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 몇 가지 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이 명함이 명함 관리의 그 명함 분류의 그 주요 목적은 뭐냐면은 인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하는 거다. 이 정보, 사람에 대한 정보, 내 사업의 미래 사업에 대한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걸 구축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상자나 뭐 아무데나 책상 서랍이나 아니면 그냥 받아가지고 어디다 던져버린다든가 이래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기억 안 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걸 데이터베이스처럼 이렇게 잘 그걸 정리를 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명함 받으면 항상 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첫인상 받은 거나 특별한 거 거기다가 이렇게 명함에다가 써놨어요. 볼펜 같은 걸로. 근데 요즘에 이제 코팅이 된 그 명함이 많아가지고 써지질 않더라고요, 여기에. 그 명함에 그 글을 쓸 수가 없어. 그 뭐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거니까요. 아무튼 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명함을 받고 이 명함을 활용하는 그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교제를 확대시키고
자신의 그 인맥의 영역을 이제 넓히는 데 있는 건데,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명함이라는 게 일종의 연락용 카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하고 요즘에 이제 이메일을 쓰니까 이메일 주소와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카톡 아이디 같은 거 적어 놓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연락용 카드다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써먹으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그 기록이 또 다 남아 있잖아요. 자기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명함에 있는 정보가 뭐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이제 이미 확실하게 정립된 단계가 돼버리면은 이 상대방의 연락처는 이제 내가 외우던 기계가 외우던 다 외워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외우던 스마트폰이 외우던 다 외워버린 게 돼서 이 명함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런 관점에서 이런 이치로 생각을 하면은 완전한 자신의 인맥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의 명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빨리 외워서 자신의 걸로 만들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명함은 차라리 삼켜버려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명함 속에 있는 정보, 명함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에 대한 영향력과 교제 그런 범위를 자기 걸로 빨리 만들려는 얘기죠. 빨리 만들어라. 그 예전에 실제로 그랬어요. 예전에 그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려면은 그 사전을 불에다 태워가지고 그 까만 젤을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물에다 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나 자기의 그 사업을 위해서 기묘하게 중요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인맥 후보생인데, 이런 사람의 명함은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기회만 있으면은 점심때 시간이 좀 난다든가 그러면 이제 점심 식사 같이 하자고 그러던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나누자고 그러던가 3시 넘어서는 뭐 이런 재회의 찬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다 보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명함이 필요 없죠. 아까 얘기처럼 이미 만나서 기록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명함이 출발이 된 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 단계에서 이제 명함을 먹어버린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진정한 인맥이다 그러면 이제 명함이 필요 없는 관계죠. 명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도 인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깊게 형성이 되려면은 그 명함 갖고선 되는 게 아니고, 명함은 일종의 이제 초급 단계, 시작 단계고, 이제 이게 진척이 되면은 명함이 필요 없는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명함은 삼켜버려라. 사람을 만나면 본전을 찾아라. 사람을 만나면 본전을 찾아라. 요즘 이제 정보화 시대인데요. 정보화 시대라는 그 시대적인 특성도 있지만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 많아요. 이제 뭐 새로운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은 모르죠. 이런 얘기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제 새로운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연락이 왔을 때 거기 나가 보면은 어 다양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가 없으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신의 기회를 자꾸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 자신의 기회를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나를 찾지 않나. 평생 안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아. 누가 연락도 안 오고 아무도 연락 안 와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가라. 응? 필요한 정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리에 나가야 자기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뭐 하겠어요. 집안에 앉아서 그냥 낮잠이나 자고 저기 지금 실직 상태다. 그리고 직장에 별로 수익도 안 오른다. 응? 뭐 이런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내일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뛰어나가라는 거, 뛰쳐나가라. 현장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거리로 나가야 되는데 그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나 이벤트도 열리고 있고, 제일 좋은 게 새로운 사람과 사물을 접촉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들이나 이 시대의 흐름 같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거리로 나가려는 건 꼭 진짜 길바닥으로 나가려는 거라기보다는 어디 여행을 통해서 그런 거를 얻을 수도 있고, 그 핵심을 생각하면 되니까
책을 읽거나 TV 같은 걸 보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 멘토하고의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것을 보충받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삼인행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은 항상 인간은 진보하게 된다는 거죠. 내일과 미래를 향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뭔가 이 본전을 찾으란 말이에요. 본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 투기식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지만은 시간을 거기다가 시간을 쏟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쏟고 뭐 커피값이라도 썼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던 뭐 식사를 했던지 간에 그럼 그 사람 보고 뭐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서 이제 필요한 그런 에너지도 없고 활력도 없고 어떤 정보도 없고 또 더 중요한 비전도 없고 이랬다 그러면 수지 맞은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고 비전이 큰 사람일수록 보면은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나고, 접촉하고, 여기서 이제 즐거움도 느끼고, 사람 만나서 정보를 얻다가 보면은, 이 본전을 확실하게 챙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든지 모임에 참석하든지 어떤 그 얻는 게 있고 본전을 챙기고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사람 만나서 뭔가 이제 나와 내 파트너로 삼거나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들, 이 자기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점을 찍어서 자기 사람을 자꾸 만나서 거기서 얻는 즐거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세요. 오늘은 무슨 재밌는 일이 있을까? 오늘 어떤 즐거운 사람 만날까? 재밌는 사람 만날까? 오늘 귀한 사람 누구를 만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에 최소한도 3명 정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도 얻고 또 비전도 받고 이러면은 이게 오늘 하루가 이제 본전 뽑는 그런 장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만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면 꼭 본전을 찾아라.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명함의 법칙 같이 공부했는데요.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한번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을 헌팅하라. 지혜 주머니를 찾으라고 그랬죠. 인간 사다리를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그 인생이라는 게 이 직장 생활, 사회 활동이라는 게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멘토도 해주고 내 인생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 주머니를 찾아서 인간 사다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멘토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업 파트너 이제 같이 만나서 정보도 얻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파트너 헌팅 작전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맥의 우물을 파라.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 인간 신용장을 가지고 가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호감 센스를 가져라 그랬어요. 호감 센스.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 첫인상 이제 얼굴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 상대방이 나의 그 인간됨을 좀 알 수 있도록 좋은 그 first impression, 좋은 첫인상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감 센스는 무엇으로부터 공략한다 그랬어요? 아이.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처럼 상대방의 눈에 내가 좋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풍의 세련된 목장으로,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시골 시장에서 그 장사하다가 막 그냥 나온 사람 마냥 그런 목장하지 마시고, 도시풍의 세련된 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표정이나 그 눈동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 웃는 얼굴로 상대방을 만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만남의 연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의 연출을 잘해서 그 장소와 시간대, 이 어디서 만나느냐, 또 시간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차 한 잔만 나누는 건지 이 만남의 연출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소재라는 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급히 정신없이 만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얘기하면 그냥 예 그렇게만 끝날 게 아니라 어떤 상대가 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거, 취미 뭐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대화의 소재를 어떤 걸로 할지, 그래서 신선한 대화의 재료를 준비하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대를 만나라. 자꾸 새로운 사람 만나라. 새로운 사람 만나라는 게 이제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 활력을 얻는 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제 도전 의식이 생기고 이제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이제 비전도 얻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가사리 작전을 펴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발전 있는 내일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인상을 줘라는 거, 신선한 인상을 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게 이 고도의 심리작전이라고 그랬는데, 심리작전. 그래서 이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잘난 체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점, 장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이렇게 뉘앙스 있게 고전적인 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이제 잘하고 있거나 자기가 아주 뛰어난 것이라고 그래도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슬그머니 하면서 상대방을 띄워주고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에서 나와 대화 나눌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마음문이 열리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성실하게 상대방에게 임했다는 그 표시를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맥 우물을 찾아서 개발하라. 인맥 우물. 그래서 이제 인맥을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데, 인맥을 넓혀 나갈 그 생각과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재 우물로부터 그 신호가 온다 그랬죠. 인재 우물로부터 신호가 오면은 멍청하니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지나갈 게 아니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진지한 마음, 또 예민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호가 올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케이스 메소드로 이제 학연을 얘기를 했는데, 학연의 파트너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영역은 좀 다른데, 지금 당장은 써먹을 데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역은 다르지만은 그 사람하고의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비전을 찾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서운한 관계가 됐어. 연락을 안 하다가 다시 연락을 취하면서 그 사람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내가 학연을 통해서 사람 대하다 보면은 학창 시절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는데 기죽을 필요는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하고 교제 나누다 보면은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함을 자기 PR 도구로 생각을 해라. 전단지처럼 찌라시와 같이 명함을 찌라시처럼 생각해라. 그래서 명함 교환하게 되면은 이 비즈니스 명함 이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거를 이제 업종별, 계통별로 잘 구분을 하고 자기가 이제 어떤 용도로 이걸 사용하게 될는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명함이라는 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간단한 그런 것만 넣을 게 아니라 뭔가 첫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명함 제작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명함은 삼켜버려라. 먹으라는 거죠. 중요한 명함은 먹어라.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콘사이스라고 그랬는데 예전엔 콘사이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재떨이 같은 데다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게 내 거가 된다. 그런 이제 미신이 있었죠, 예전에. 실제로 그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거 그렇게 해서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명함이라는 게 명함의 정의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난 사람만큼 이게 불어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날짜 순으로 하느냐, 중요도 순으로 하느냐,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 필요한 만큼 하는데 목적은 이제 인간 정보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교재를 확대시킴으로써 자기의 그 바람직한 내일을 준비하는 건데 이 명함을 연락용 카드로만 사용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시작 단계는 명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전화나 뭐 연락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불필요하게 되고 또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명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불에 태워서 죄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삼켜버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하고의 교제를 나누려는 거죠. 진짜로 먹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제 말 듣고서 진짜로 또 그 명함 태워가지고 죄를 물에다 타서 드시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각오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본전을 찾으려는 거죠. 본전 찾아라. 사람 만나서 본전 찾아라. 그러니까 현대화 시대가 이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자꾸 새로운 사물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그냥 뭐 멍하니 있다 밥만 먹고 들어온다든가 이럴 게 아니라 성공한 친구에게 이제 점심도 사주고 내 돈을 쓰고 시간도 내가 투자를 하고 내 에너지도 막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서 제스처하면서 뭐 또 그 사람 얘기할 때 들어주고 이렇게 투자를 한 거기에 걸맞게 뭔가 에너지도 얻고 정보도 얻고 활력도 얻고 비전도 충만히 채워와서 그걸 통해서 사람과 모임을 통해서 본전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행동 목표는 뭐였습니까? 하루에 하루에 새로운 사람 세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하루에 새로운 사람 세 명을 만나서 본전을 뽑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라. 오늘은 명함의 법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대단하시네. 이렇게 뭔가를 알려고 하고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최고십니다. 엄지척.